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71페이지 중에서 핵심만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20평, 30평대 안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70평대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분양가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원 주변 지역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뭐다? 어마어마한 초고가 아파트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용산 민족공원 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산공원에 대한 제가 이제 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1편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2편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 3편입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 이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용산공원 정비구역이 올해 2011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는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해에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 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가 가질게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들어가셔서요, 법령 정보로 들어가십시오. 법령 정보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행정규칙 들어가시면 훈령, 예규, 고시가 있는데요. 이제 이 고시를 들어가시면 이제 검색을 하셔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검색을 하시면요,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등록됐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1년도입니다. 정비구역은 2011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종합기본계획도 역시 2011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왜 2014년도냐, 왜 2014년도에 등록이 됐냐, 이거는 변경고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자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2011년도 10월 달이죠.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책자고요. 상당히 많이 낡았죠. 이 책자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두께가 두껍습니다. 이게 200 몇 페이지냐? 270페이지 짜리예요. 270페이지 짜리인데, 보니까 제가 변경고시와 변경 보고서를 봤거든요. 근데 요게 71페이지짜리로 함축본이에요. 지금 제가 270페이지짜리 갖고 있는 책의 함축본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용산공원 주변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용산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돈이 되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저만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네,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2014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2011년도에 용산공원 정비구역 기본계획에 발표된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제 변경 내용입니다. 2014년도 12월 달에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안이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법적 근거가 나오잖아요. 법적 근거. 용산조성공원 특별법. 제가 아까 항상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특별법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지역은 그냥 주물럭주물럭해서 이 개발 계획이 탄생한 게 아니고요.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그 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구지정 안에 기본 계획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3조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2011년도에 수립했다. 근데 변경계획이 2014년도에 다시 한번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 범위입니다. 계획적 범위, 시간적 범위. 용산공원 조성 완료 시기는 2027년까지로 하되, 만약에 안 될 때는 32년까지, 37년이 아니었네요. 32년까지 고려한다는 내용이고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말씀드렸죠. 정비구역 안에는 공원 부지와 업무타운 부지와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개발 계획을 담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용산공원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저희가 2편에서 봤었죠. 용산공원 정비구역 현황. 특별법에 의한
보시는 것처럼 용산 공원을 기준으로, 남산과 용산 공원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271만 평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구나. 공원 부지가 있고요. 공원 부지가 있고 복합시설 조성지구, 캠프킹과 유엔사와 수성부 부지가 있고요. 공원 주변으로 대규모 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뭐 후암동이라든가 해방촌, 이태원, 그리고 뭐 한남동, 그리고 이제 서빙고동이죠. 그리고 동빙고동, 그리고 서부이촌동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이제 한강로, 그리고 남영동, 물레동, 뭐 삼각지, 뭐 이런 지역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보면요, 전체 100 중에 공원 부지가 21%고요, 복합시설 조성 부지가 2%, 그리고 공원 주변 지역 77%. 그러니까 공원 주변 지역이 271만 평,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공원 주변 지역은 어떻게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다. 이제 지금부터 그걸 계속 하나씩 볼 겁니다. 공원 기본 구상 아닙니다. 그냥 치어가는 페이지죠.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린웨이 조성 사업이다. 이 그린웨이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따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남산과 용산 공원을 잇는 녹지축을 하나 만든다. 이 지역이 후암동과 해방촌 지역이기 때문에 후암동과 해방촌 지역은 이 그린웨이 사업이 완성됐을 경우 상당히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동선들이 나와 있고,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거는 역사문화 예술, 뭐 이런 공연 예술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레저. 그러니까 공원이 상당히 진짜 80만 평, 여의도 크기니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죠?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손들한테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진짜 찾아보기 힘든 이런 공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도시 없잖아요. 저희는 벌써 이 용산 공원을 갖게 되는 거고,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북서울 장이동에 있는 북서울 꿈이라는 또 대규모 숲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요? 상암동에 또 하늘공원이 있잖아요. 한강을 끼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서울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서울을 놔두고 자꾸 수도를 이전하자고 하네요. 뭐 이전을 한다고 한들 서울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원의 정비구역 관리 기본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71페이지 중에서 핵심만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대한 개발 구상입니다. 그 복합시설 조성지구는 캠프킴, 유엔사, 수성부 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캠프킴과 유엔사와 수성부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복합 개발 이익을 활용하여, 그죠? 특별법상 복합적인 개발 이익을 활용하여 어떻게 미군 기지에 평택 이전 비용 3조 4천억 원입니다.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복합시설 조성지구 세 군데, 캠프킴, 유엔사, 수성부 부지는 시키면 돈 벌어야 된다. 어떻게? 이 땅을 고부가 가치로 팔 거다. 유엔사 부지가 벌써 팔린 지가 한 5, 6년 됐나요? 평당 1억이 넘는 자연녹지였거든요. 유엔사 부지를. 지목이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를 몇 단계를 점프시킨 거예요? 상업지로. 그 일반 상업지도 아니고 중심 상업지로 용도 변경해갖고 팔아면 어째 평당 1억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도 제한을 뒀습니다. 20층 이하로만 지으라고. 그러니까 고도 제한을 뒀는데 상업지로 했다라는 건 뭐냐면 상업 시설이 들어가게끔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타운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텔과 비즈니스 타운,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240여 실의 아파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20평, 30평대 안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70평대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분양가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원 주변 지역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뭐다? 어마어마한 초고가 아파트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 공원 조성지구를 위해서는 미군기지 이전이 선행돼야 하므로 비용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용도 개발이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용도를 상향시키겠다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구별 관리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캠프킴과 유엔사와 수성부 부지에 대한 지구별 관리 방향. 캠프킴 부지, 용산 부도심과 도심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캠프킴이라는 자리가 용산 전체가 있고,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부도심이 있고 도심은 어디예요? 서울역 위쪽이 도심입니다. 이 자리를 연결하는 구간이잖아요. 연결고리를 위해서 상업 업무 기능이 강화된 고층 개발, 여기는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800% 이상을 적용받습니다.
영종률 800% 이상, 거의 뭐 50층 이상 넘는 건물이 수십 개 동에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요. 고층 개발 시 주변 도시 조직 및 맥락을 고려한 높이 제한 및 오픈 스페이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마크적인 개발을 검토한다. 그러면 이 서울역도 랜드마크, 캠프킴도 랜드마크, 국제 업무지구도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만약에 캠프킴이 개발된다고 하면 주변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 이제 삼각지 일대와 문배동과 효창동 일대, 원효로 일가 일대 등이 상당히 큰 수혜를 보겠죠. 물론 남영동도 엄청나게 큰 수혜를 볼 겁니다. 그리고 유엔사와 수송부 부지입니다.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와 이태원 관광특구를 공원과 연계시켜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와 이태원 관광특구를 공원과 연계시켜서 국제교류 기능을 가진 반포로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업 업무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국제교류 기능을 가진 반포로. 반포 대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유엔사와 수송부 부지는 상업 업무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라는 겁니다. 고밀도 개발은 못하지만 저층의 상업 업무 타운을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꼭 고층이 아니어도 우리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여주, 파주 같은 데 가보면 아울렛들이 있잖아요. 아울렛. 물론 여기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개발되진 않겠지만 그 아울렛도 뭐예요? 결국 상업용지거든요. 상업용지. 뭐 그런 식으로 나지막한 업무타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1레분건설에서 호텔 및 복합 업무타운이 개발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층 개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녹지축과 연계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용산공원 경계부와 인접부의 영역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산공원이 있고 경계부가 있고 인접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보여주면서 이 편에서 센트럴파크를 보여주면서 센트럴파크 주변에 초고가 초고층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용산공원이 센트럴파크라고 가정을 하고 용산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주변에 이태원이라든가 후암동, 한남동 뭐 아니면 남영동 일대 노후주택가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지역들 그냥 놔둘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역 구분을 통한 공원 주변부 조성 및 관리의 실천성 제고입니다. 영역의 구분. 공원 주변부를 영역별로 경계부와 인접부로 구분하고 각각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전략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도시 조직 및 용도 지역 특성에 맞게 지구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개발 사업 및 지구 단위 계획 등을 통한 효율적 제어를 모색하겠다. 지금 이 인접부와 경계부 주변은 거의 대부분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죠. 일단 경계부 보겠습니다. 경계부는 어디죠?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보라색 지역들. 중요한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남영동 주변에 지금 지분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캠프킴 여기저는 이제 캠프킴 부지고요. 전제기념관은 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삼각지 지역이지. 삼각지 주변에 이제 재개발 예정지가 있고요. 유엔사 수성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우암동이죠. 동우암동과 해방촌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층 개발 지역이 고도 제한에 걸려서 개발이 무조건 안 되는 것만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계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들이 다. 그래서 해방촌과 호암동 지역이고요. 인접부는 이제 하얀색 지역입니다. 하얀색 지역. 인접부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가지로 확장하는 연결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고요.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체계를 연결하고 공원 주변의 밀도 계획이라든가 시각측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후 지역은 장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낙후 지역 정비 시 용산공원 네트워크와 연결을 통하여서 도시 정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 말씀드렸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원이 만들어지면 이 낙후 지역들, 이런 낙후 지역들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남뉴타운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을 개발해야지 시너지가 날 거 아닙니다. 공원은 멋들어지게 80만 평, 90만 평짜리 만들어 놨는데 주변이 판잣집이야. 이거는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계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향후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요. 연관된 내용인데요. 이제 경계부와 인접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경계부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및 전쟁기념관, 그리고 남영동에 있는 업무타운지구, 상업지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용산 링크는 이제 녹지축이니까 우리 투자 못하는 지역이고, 서빙구 아파트 공원 연결부, 서빙구 아파트 공원 연결부. 그래서 서빙구에는 여기가 이제 뭐 한강맨션이라든가 대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삼각지 주변 지역, 삼각지 주변 지역, 삼각지연 주변에 이게 158번지인가 그럴 거예요. 158번지 일대. 그리고 복합시설 조성지구가 있는 캠프킴, 유엔사, 수성구 부지가 있습니다. 그죠? 아, 이거 빠졌네요. 남산 그린웨이 및 해방촌 주거지역. 남산 그린웨이로 연결되는 해방촌과 동우암동 인접지역들이 이제 경계부에 포함되어 있고요. 인접부입니다. 인접부는 이태원로, 지원지역, 용산역, 전명 2구역, 3구역, 국제빌딩 134구역 다 요 지역을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빙구 아파트지구 역시 공원 연결 외 지역입니다. 공원 연결 외 지역. 그리고 동자동 4구역. 동자동 4구역은 어디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서우암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우암동. 서우암동 지금 재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서우암동은 지금 이번에 3년 동안 건축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계획. 한강 르네상스는 요 내용을 갖고 요 지역을 한강 르네상스 지역이고요. 한남동 재정비 촉진지구와 또 후암동 또 얘기 나오죠. 후암동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후암동이 이제 이 동우암동과 서우암동으로 나뉘는데, 동우암동 안에서도 경계부에 속하는 지역이 있고 인접부에 속하는 지역이 있다. 요 정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의미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입구예요. 공원 주출입구. 주출입구를 표시한 건데요. 자, 주출입구가 지금 딱 보니까 제 눈에는 이 해방촌과 어디에요? 이 이태원, 한남동 일대 주출입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다 주출입구입니다. 여러분, 주출입구가 들어가는 자리들은 향후에 공원 출입구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공원 출입구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성수동, 서울숲 같은 데 공원 출입구 쪽에 보면 공원 출입구와 맞닿아 있는 단독주택은 거의 다 평당 1억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출입구가 들어가는 자리들은 향후에 집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출입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해방촌 지역과 여기가 이제 용산 중학교죠. 용산 중학교 쪽으로 또 주출입구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어디에요? 아까 상업지구가 남영동 상업지구가 또 이제 주출입구가 들어가고, 캠프킴 부지 쪽에서 주출입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전쟁기념관에서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있고, 신용산역 쪽에서 주출입구가 2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요 자리는 지금 뭐예요? 향후에 시티파크와 파크타워가 있는 자리인데, 시티파크와 파크타워 쪽으로 주출입구가 지금처럼 생긴다고 하면 뭐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시끄럽고 소란스럽겠지만 그 인근의 상권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쪽에 또 주출입구가 나오고, 서빙구동에 있는 아파트죠. 아파트 앞쪽으로 또 주출입구가 납니다. 근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 쪽에 주출입구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태원 주출입구가 나는 쪽도 한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 들어가서 다운 받아 보신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한번 꼼꼼히 좀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미래 예상안입니다. 이제 끝까지 다 왔어요. 아까 71페이지짜리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그냥 아주 초간단하게 좀 보여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찾아서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겠죠. 저는 270페이지짜리를 몇 년에 걸쳐서 저는 정독을 했어요. 270페이지짜리를. 근데 71페이지짜리는 한 10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열정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용산공원 정비구역입니다. 미래상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상,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미래상. 뭐예요?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비교한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한남뉴타운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태원과 해방촌 지역이 지금 비어지는 거고, 후암동이 동우암동과 서우암동으로 나눠져서 서우암동은 개발되는데 동우암동은 안 됐다? 여기 참 멋있는 1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내려다 봤는데 판자촌이다.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한강로 지역은 개발될 거고요. 남영동과 문배동 지역도 개발되겠죠. 문제는 지금 이제 요 라인들입니다. 요 라인들. 요 라인들인데 이 기본 계획에 나와 있듯이 개발 계획은 다 잡혀 있다. 그래서 남산부터 시작해서 공원과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와 수계로 연결되고 공원의 그린 네트워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서울의 그린 인프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여의도만한 섬에 공원이 만들어지니까 서울시 정중앙에 이 부가가치는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캠프킴 등 산재 부지는 용산의 부도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하원부나 주거의 복합 기능을 제공한다. 캠프킴 자주 나오죠. 그리고 공원과 시가지의 유연한 연계와 융합을 통해서 신부도심으로서의 용산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서울은 세 개의 도심이 있잖아요. 서울 도심부, 구도심이죠. 어떻게 어디서 보면 서울시청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서울 구도심이 있고요. 영등포와 여의도가 있고요. 강남이라는 세 개의 핵심 지역이 있는데 부도심 중에 부도심인 용산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심 기능 이상을 갖고 있는 부도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총평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의 센트럴파크입니다. 용산의 미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다. 110만 평짜리 공원이고요. 이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일 작은 게 100억대는 없고요. 수백억대에서 수천억대 하는 아파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공원 주변 지역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짜리로 될지 아니면 뭐 100억대 아파트, 20억대, 30억대 아파트가 될지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원이 만들어지면 공원 주변 지역은 어떻게 반드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용산 투자의 핵심은 뭐다? 공원과 공원 주변 지역이다. 1순위가. 그 다음에 뭐 서울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이런 쪽도 함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용산이라는 자리 자체가 뭐 서계동, 청파동부터 시작해서 효창동, 그리고 원효로 용문동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후암동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해방촌, 한남동까지, 그리고 한강대로를 기준으로 뭐 남영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동자동, 그리고 삼각지, 그리고 한강로 1, 2, 3, 4가까지, 그리고 이촌동까지 이어지는 모든 지역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없어요. 하지만 이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해서 공원과 공원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언제요? 27년까지 개발 및 관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용산의 미래가 맨하탄 센트럴파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하탄 센트럴파크처럼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부가가치는 실로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용산에 대한 용산공원 특별법과 용산공원 정비구역, 용산공원 정비구역 기본계획까지 1, 2, 3편으로 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상당히 방대합니다. 분량이 보시는 것처럼 뭐 몇백 페이지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게 뭐 20분 30분 안에 한 3편에 걸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상당히 벅찬데요. 나름대로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이 정도는 좀 알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70페이지짜리 다운 받으셔서요, 몇 번에 걸쳐서 정독하셔서 용산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상당히 소중한 자료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